간무경 충미 간무경 충미 을기는 신자 병정은 해유 병정은 해유 신금은 인호 임계는 사묘. 자, 우리 명리학에서 최고의 행운의 길신 하면은 바로 천을귀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 천을귀인에 대한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사주에 천을귀인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을귀인 버프의 어떤 도움을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천을귀인 가진 사람보다 내 더 열심히 뛸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이 천을귀인 사주에서 이분이 제 친형이십니다. 제 친형인데, 이 사주를 보면 천을귀인이 두 개나 있는 그 전설의 쌍천을귀인이 바로 제 형님입니다. 전설의 쌍천을귀인, 타고난 귀족이십니다. 분명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형님은 아무리 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가난한 집 꼭 귀양온 귀족 같은 딱 느낌, 귀양온 귀족. 그래서 명리학에서 쌍천을귀인 가지고 있으면 자칫 나태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는 게, 쌍천을귀인의 모습이 집안 형편이 어찌 됐든 간에 나는 귀족이다라는 내 무의식 내면 안에 귀족의식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을귀인줄을 전생 귀족줄, 전생 귀족 마크 달고 있다. 그래서 천을귀인 인맥줄이라고도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쌍천을귀인을 달고 있는 저희 형님은 뭡니까? 이게 편제도 쌍천을귀인이고 정관도 천을귀인이고, 그러면 재관의 사회에 유력 인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며 재관의 사회에 잘 나가는 인맥들을 만들어서 황금줄을 잡을 수 있다, 동아줄을 잡을 수 있다. 정말 저희 형은 그랬습니다. 자, 행운의 줄이 엄청 많은 사주입니다. 자, 천을귀인에 뭐가 앉았나도 좀 봐요. 천을귀인 위에 뭐가 앉았냐면, 이분은 편제 위에 식신이 앉았으니까 이게 뭡니까? 천을귀인 위에 앉은 기술과 재주 방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뭐야? 이게 천을귀인 밑에 깐 재주를 만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지가 천을귀인 부인이니까 결혼하고 부인 만나면 천을귀인 귀족줄에 오른다. 그죠? 한국에 와서 천을귀인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서 귀족들하고 놀고 지금 강남에서 살고 계십니다. 귀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럽기도 하고 근데 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명리를 좀 알고 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천을귀인 하나는 나한테 떼줬어야지. 왜 형한테는 어머니는 천을귀인 알잖아. 어머니는 형한테는 천을귀인 2개나 주고 왜 나는 천을귀인이 하나도 없고 깜깜한 해의 나라만 2개만 깔아놨어. 제가 이제 이게 막 투정을 부렸더니 어머니가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내가 이제 명리의 도를 트시는 게 두려우셨던 거야. 분명 그 투정을 할 거다. 어떻게 형한테만 천을귀인을 2개나 달아놨느냐. 그런 거죠. 아무튼 이 천을귀인의 효과는 제가 저희 형의 모습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대단한 파워구나. 대단한 파워다. 다만 명리계에서는 천을귀인은 한 개만 있는 게 좋고 쌍천을귀인 달면 안 좋다면서요 라고 또 천을귀인의 능력에 한계를 짓는 무의식의 주문서를 넣는데,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버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을귀인 버프의 힘을 받아서 쭉쭉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복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쌍천을귀인을 받으면 뭔가를 해도 자꾸 주변에서 귀인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니까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다. 이거를 경계하는 거지. 쌍천을귀인은 나쁘다면서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복권 왕창 타면은 망한다. 뭐 이런 소리와 같은 거지. 그러면 내가 그 복권을 타가지고 잘 쓸 수 있는 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쌍천을귀인 만나서 개천에서 용이 나셨습니다. 정말 용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형을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닥 형하고 같이 있는데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근데 형의 인간 승리는 존중합니다. 훌륭한 형입니다.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하죠. 자,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죠. 여자분이신데요. 천을귀인 얘기를 이분까지 얘기하고 천을귀인 얘기 좀 할게요. 이분은 천을귀인이 어디 있냐면요. 임수는 사화죠. 이 천을귀인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저하고 천을귀인 노래 한번 불렀죠?
내용 다 아시죠? 감무경충미, 감무경충미, 을기는 신자, 을기는 신자, 병정은 해유, 병정은 해유, 신금은 인호, 임계는 사묘. 스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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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이렇게 목장길 따라라는 노래의 앞부분을 딴 거예요. 자, 이렇게 노래 부르면 돼. 감무경충미.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딴 건 몰라도 천을귀인은 줄줄줄 외워야 돼요. 탁, 이 사주를 보면은. 그래서 일간이 간목, 무토, 경금일주일 경우에는 지지에 축토나 미토가 있으면 이것이 천을귀인이다.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 천을귀인이고, 무토 입장에서는 비견겁재 천을귀인이고, 경금 입장에서는 인성 천을귀인이다.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재물활동에 귀인의 도움을 받다. 귀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벌릴 수 있다. 귀인 부인을 얻을 수 있다. 장가 갔더니 귀족 됐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이 무토일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귀족이다. 사람의 천을귀인 행운의 인연이 온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 경금은 어머니 복, 스승 복, 선생님 복, 학문 복, 연구를 했더니 귀인 인성의 길을 갔더니 그게 큰 재물이 되더라. 큰 복이 오더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간무경 충미. 자, 이거는요, 일간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요. 일간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에너지의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주의 천간의 간목이 월간이나 연간 또는 시간에 떠 있는데 내가 을미일주야. 을미일주. 그러면 천간에 떠 있는 그럼 간목이나 무토 입장에서는 내가 귀인인 거야. 그러니까 간목이 떠 있고 을미일주다.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을미일주인 내가 귀인인 거야. 그 사람은 내가 귀인인 거야.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자기 한계를 긋지 마라. 그래서 지금 다시 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신데, 이 사주는 시주에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천을귀인은 사묘입니다. 임계는 사묘, 임계는 사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임수나 계수일주는 지지의 사화묘목이니까 식상재성입니다. 그럼 이게 일명 재성천을귀인이죠. 시지에 있죠. 그럼 말년에 재성천을귀인 영역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제 몇 년 기다리면은 을사년이 한 5년 정도 후에 올 텐데, 을사년 정도에 오면은 천을귀인을 만나겠네요. 천을귀인 위에 뭐가 앉았나도 좀 봐야겠네요. 천을귀인 위에 뭐가 앉았나? 천을귀인 위에 재주가 앉았네요. 상관재주가. 상관재주가 천을귀인에 앉았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임목이라는 식신재주를 좀 더 을목으로 유연하게 가공하여 천간에 삐죽하고 재주를 튀웅 하고 올렸더니 천을귀인 편제를 만나네요. 일단 천을귀인 편제는 소가 뒷걸음지다 대박나다. 이게 과연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되더라. 특히 천을귀인이 도와주는 시기면 좋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운이냐면은 쌍천을귀인 대운을 만났습니다. 자, 천을귀인이 대운으로 들어왔어요. 이분이 지금 묘대운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묘대운이니까 임계는 사묘, 그러면 사화하고 묘목이 천을귀인이다. 그러면 이 계묘를 분석해 봅시다. 계묘는 상관 위에 겁재가 앉았으니까 이게 뭐야? 겁재가 가지고 오는 천을귀인 재주네. 그러면 얘가 그냥 천을귀인이네. 계묘 겁재가. 그러면 계묘 겁재니까 그전에는 비견, 나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렸는데 이 나 같은 사람들하고 인연 이제 끊어지면서 시절 인연 지나면서 30대 중후반부터 천을귀인을 가진 계묘 겁재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인맥관계가 변해요. 좀 비견 인연에서 겁재 인연으로 만나면 비견은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고 겁재는 나하고 다른 장단점, 음향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 새로운 종류의 사람. 내가 못하는 걸 그들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건 그들이 못하고 그들이 못하는 건 내가 가서 보충해주고 내가 못하는 건 그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보니까 내가 글은 잘 쓰는데 책은 못 내. 그랬더니 갑자기 책 내주는 사람들 오고 내가 문학에 대한 이해는 뛰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유튜브로 방송이 힘들어. 그랬더니 그 유튜브 방송 도와주는 귀인들이 나서 나는 책은 모르지만 유튜브는 잘해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미 그런 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왜 나는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건 그들은 잘해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겁재운에는 용역 불러다 쓰시고 전문가 불러다 쓰시오. 내가 못하면 겁재들은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잘하는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되잖아. 그죠? 비견운에서는 문제가 내가 못하는데 비견들도 못해. 같이 헤매는 거죠. 장님이 서로 인도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겁재운에는 내가 장님이면 겁재는 눈 떴어. 나 도와주는 천을귀인 재주를 가진 겁재들과 만나시오. 그러면 이들의 재주가 묘대운에 이들의 재주가 내 시간에 뜰 것이요. 인목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식신적 재주를 타고 올라가서 을목이 투출되니까 변형돼서 약간 올라가는 거죠. 마치 동양화를 그리던 화가가 무슨 상업 미술 작품을 그린다든가, 뭐 농기구를 만들던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총을 만들었는데 막 대박 히트를 친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약간 음양을 변형해서 천간에 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거 일단 그럼 이 사주는 이거야. 재주 올리시오. 재주 펼치시오. 재주 펼치시면 천을귀인이 와서 도와줄 것이오. 근데 문제는 지금 운이 해자축 운이야. 그러면 아직은 천을귀인 식상들과 겁재들과 어울려서 식상 쓰시오. 그러면 지금은 귀인이 될 인연을 만나는 시기, 지금 해자축 운이니까. 그러다가 이민 계묘를 만나게 되면 계묘의 그 겁재가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내겠죠. 앞으로 4, 5년 후에 계묘년이 오는데, 그럼 이 겁재가 확실히 나타나고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했더니 그때 만났던 겁재 인연들과 함께 재주를 부려서 재물활동을 하면 대박이 날 거예요. 60년에 한 번씩 오는 운이요. 이 기회에 놓치면 당신은 60년 또 기다려야 되니까 뭐야, 한 110살, 120살에 또 오겠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잡아서 계묘년과 을사년에 당신의 인생 기반이 달라질 것이요. 특히 이사주의 시주 천을귀인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행운의 재물이잖아요. 행운의 편재 재물. 재수 좋아지는 징크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재성 천을귀인 가진 사람한테 지갑을 선물 받으시오. 재성 천을귀인은 재물의 천을귀인 붙었다. 근데 다만 재성 천을귀인이 발현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분은 언제 발현돼요? 늦게 발현되잖아요. 요때 고생 좀 하고, 요때 고생 좀 하고 발현돼. 걸록격이니까 자수성가 좀 하시고 자기 발로 일어나시고, 그래서 자기 재주와 능력을 갖추고 인연을 만나고 겁재들한테 능력을 배워서 재성천을귀인에 앉으시오라고 하는 느낌이니까 좀 늦게 발현되겠죠. 자, 재성천을귀인 가진 사람한테 지갑 선물 받으면 문제는 천을귀인이 발현된 사람한테, 이분은 아직 발현될 사람, 좀 있으면 발현될 사람, 이미 발현돼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한테 지갑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행운복이 내 지갑으로 찾아와서, 좀 재성천을귀인 가진 사람한테 지갑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네. 이분 성공하면 좀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지금 쌍천을귀인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계묘라고 하는 천을귀인은 겁재가 위에 올라탔으니까 그 천을귀인은 겁재의 모습을 하고 올 것이다. 이 사주는 내가 상관의 재주를 부리면 천을귀인이 작동을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도와주는 시기인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때가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운의 기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천을귀인 말고 한 2가지 정도를 더 소개할 거고요. 오늘 소개하지 못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소개를 좀 더 할 겁니다. 행운 포인트. 천을귀인이라는 에너지 외에도 제가 2개 정도를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생소한 에너지, 생소한 기운입니다. 이게 금여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임말이 금상여 탄다는 살입니다. 이게 금상여 탄다는 에너지. 죽을 때 금상여 탄다는 뜻입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시주에 있으면 좀 더 가치를 잘 발휘하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간목일간한테는 진토, 을목일간한테는 사화, 병화일간한테는 미토, 정화일간한테는 신금, 무토일간한테는 미토. 무토의 미토면 이게 천을귀인을 겸하고 있네요. 기토한테는 상관. 그럼 자식이 금상여 태워준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말년에 자식이 금상여 태워준다. 경금일 경우에는 편인, 신금일 경우에는 해수, 상관이고요.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축토, 계수일간 같은 경우는 임목이라는 글자가 이 금여라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사실 좀 잘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금상여를 타고 갈 수 있다. 이 오타가 좀 있는지 양해해 주십시오. 공덕이 좀 쌓아놔라. 공덕이 좀 필요하다. 시지에 있으면 더욱 유리하다. 이게 금여살의 포인트입니다. 이 학당귀인도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학당귀인의 친구가 문창귀인인데 문창귀인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문창귀인은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식신이 문창귀인입니다. 식신, 병화, 정화일간에서만 재성이 문창귀인이고요. 웬만해서는 다 식신이 문창귀인인데요. 이 문창귀인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문창귀인과 학당귀인, 이 두 가지가 일종의 학문을 주관하는 음양의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을 주관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문창귀인이라는 애는 주로 식신 쪽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얼마나 잘 가공하는가, 얼마나 잘 꾸미는가 하는 표현력에 대한 어떤 에너지라고 한다면, 길신이라고 한다면, 이 학당귀인은 식신에도 붙어 있지만 인성에도 붙어 있고 관성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포괄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요소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학당귀인은 간목일주한테는 해수편인입니다. 해수편인에 붙어 있다. 저 같은 경우도 학당귀인이 있네요. 그럼 학당귀인이 있으면 공부를 잘합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길신의 도움을 받는다. 장사하는 것보다 학문 쪽으로 나가면은 행운 포인트가 더 살아난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을목 같은 경우는 식신입니다. 뭐 교육계통, 문화예술계통으로 가면은 무척 좋겠죠. 뭐 재능을 발휘하는 계통으로 간다면 행운이 들어오겠죠. 병화 같은 경우는 편인입니다. 역시나 임목 편인.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창귀인, 학당귀인을 달고 있는 사주다. 그러면 내가 그 인성을 다루고 학문을 다루고 뭐 아이디어를 쓰고 콘텐츠를 다루고 뭐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면은 복이 있다. 학문을 주관한다. 학문을 주관하니까 학문 말고 뭐 장사한다, 뭐 정치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문 주관하는 신이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유금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꼭 일간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 학당귀인과 문창귀인은 어떤 학문성 표현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선생님 사주에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 떠 있는 인성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신이 요게 문창귀인이 되는 거예요. 학당귀인, 문창귀인 계열이 되니까 사회에 있는 스승들이 나한테 가르쳤더니 내가 그거를 잘 표현해내더라. 내가 그들의 귀인이 되더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귀인은 뭡니까? 라고만 찾지 말고 나는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나는 누군가의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에너지가 누군가한테는 큰 귀인에, 누군가한테는 천을귀인, 누군가한테는 학당귀인, 누군가한테는 문창귀인이 해줄 수 있다. 이런 느낌과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스승이 잘 가르쳐놨더니 제가 잘 표현했네. 아이고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잘 표현해서 상품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사주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은 충미, 간무경 충미, 간무경 충미. 그럼 얘는 미토가 천을귀인이네요. 간목도 천을귀인이네. 무토도 천을귀인이네. 자, 그럼 천간에 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천을귀인은 월지 미토니까 어머니가 천을귀인이네요. 또 어머니가 겉으로 다른 모습을 표현한 거니까요. 나 네 애미다 하고는 이렇게 우뚝 솟아있죠. 나 네 애미다. 천을귀인이다. 내가 바로 너를 귀할 귀인이다. 자, 우리 이분이 지금 아드님이신데 지금 20대 초반에 지금 아드님이신데 어머니가 저희 서구당 아카데미의 수강생이셨어요. 아드님 사주를 이제 저한테 봤는데 아드님이 국내에 있는 학교에서 좀 적응을 못하고 고민을 좀 하셨습니다. 인미기문 걸린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인미기문. 천을귀인이 인미기문 걸렸죠. 천을귀인이. 천을귀인이 인미기문 걸려있는 상태였다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네덜란드에 있는 영재학교, 특수적 창의성 있는 아이들을 보낸 학교로 갔는데 지금 다 4차원 애들 모아놓은 천재학교인데 천재 4차원 학교에 갔더니 얘가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편안하더라. 한국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꼭 뭐죠? 꼭 느낌이 혹성 탈출에서 미래에서 날라온 그 주인공이 거기 있는 원숭이 족속들하고 얘기하려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니들이 미친 거야. 그랬더니 원숭이들은 너가 미친 거야.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같은 혹성 탈출 출신들의 외계인들을 모아놓은 학교에 가니까 와 여기선 드디어 말이 통해요. 나를 이해해줘요.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드디어 주파수 레벨이 맞았어요. 의식 수준 같은 사람들 만났어요.
자, 그거 보내줄 수 있는 엄마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의 정관을 오미합으로 보호해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미기문의 시기를 넘어갈 때는 다소 혼란이 될 수 있으나 드디어 오미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가 다음 단계는 이제 명예를 얻고 자기 프라이드를 찾는 거죠. 자기 정관을 찾으면은 국가사회 자리에 있는 인호합으로 돈을 끌어당겨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름만 얻으면은 인호합으로 돈이 끌어당겨 오죠. 갑기합으로 역시나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사회의 다양한 인성이 갑기합으로 끌고 들어오죠. 이 사주는 요구관만 잘 넘기면, 청소년 유년기만 잘 넘기면 천을귀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천간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행운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사주는 큰 행운의 사나이 사주다. 천간에 있는 에너지 4개 중에 3개가 지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어. 이건 무조건 뒤로 넘어져도, 뒤로 엎어져도 쥐잡을 사주입니다. 엎어져도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금덩이 위에 엎어질 사주죠. 앞으로 무척 잘 될 수 있는 사주다. 오화가 오미합으로 연결되면서 인호합으로 연결된다. 미토가 신금을 키워줬더니 이 비견들이 천간에 같이 재물을 공유하면서 갑기합, 인호합 해가지고 사회궁에 있는 돈과 인성, 학문, 정보, 문서 등등을 모두 가지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예술평론가, 상업예술평론가의 활동을 하면 사회에 귀문 걸린 예술들을 모조리 가지고 와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극인 데서 평가하는 정보 분석, 예술 문화 발현, 예술 문화 평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게다가 유명해져. 어떻게 유명해져?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 사회의 인성이 나의 관을 보호해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천을귀인 어머니의 복이 있고, 그러면 천을귀인이 인성에 붙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뭐 장사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인성, 공부, 학문, 그거를 재성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인성 사업 형태로 가야지 그냥 무슨 장사, 뭐 휴대폰 가게, 뭐 유통업체 직원 이런 거는 곤란하겠죠. 연구개발도 괜찮습니다. 문화예술 비평가로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사용을 하시오. 인미기문이라고 하는 탁월한 영감을 사용하시오. 그러면은 사회와 내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나의 정관이 사회의 인기를 그대로 끌어가지고 있다. 사회의 인성이 나의 권위를 계속해서 살려준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의 권위가 크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자대운 들어올 때만 좀 조심해야죠. 자대운 들어올 때. 자대운 들어올 때 천간에 편제가 떴으니까 뭔가 재물 사업을 크게 하겠죠. 근데 이 재물 사업을 크게 할 때 지지의 상관이 좌우충을 쳐서 내 명예를 건들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암흑의 평론가가 자신의 명예와 권위로 무슨 예술품을 거래를 해가지고 그 예술품과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마장에 좀 잘못되거나 할 경우에는 내 권위가 일부 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오화는 망가져도요 인호합이 다시 키워주고 오미합이 다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화가 망가질 수는 있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자수가 들어올 때는 이 갑신이 자칫하면 신자합해가지고 내 권위를 잡고 같이 사업 파트너가, 얘 사업 파트너잖아요. 이 사업 파트너가 신자합해가지고 내 권위를, 야 너만 죽어야겠다, 너 보호하다가 나까지 다치겠다, 너 좀 죽어라 하면서 나는 살련다, 이럴 수도 있죠. 신자합해서 얘를 때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여론이 자미원진으로 어떻게 파트너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호합이 먼 곳에서 지원 세력이 다시 인기가 들어와서,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연예인 중에 박효신 씨라고 있는데 그 소속사 복 없기로 아주 유명한 가수거든요. 그 박효신 씨라고 소속사 복이 없어. 왜 소속사가 말썽이야. 소속사가 박효신한테 빚 왕창 지워버리고 도망가고, 그럴 때마다 누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서 살려내. 팬들의 인기가 박효신을 살려내자 해가지고 소속사한테 2번이나 버림을 받아서 막대한 소송 때문에 빚을 졌는데도 그 콘서트만 열었다면 전량 매진. 그래서 그 인기가 절대 꺼지지 않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사회에서 다시 살려내잖아요. 뒤에서 갑신이가 나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 이런 요소로 좀 볼 수 있죠. 천을귀인의 강력한 복을 받는 사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마다 이제는 보시면서 천을귀인이 이런 데 있구나. 그럼 어느 쪽에 좀 포인트를 가지면 되겠구나. 이 사주는 문화예술 활동이 천을귀인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주는 상관생재로 자기의 개인적 상관, 이게 사회적 능력 아니잖아요. 사회적 상관 아니잖아요. 내 개인기잖아, 개인기. 개인적 상관 써서 개인적 재물활동이잖아요. 무슨 뭐 직장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직장 가서 하는 거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그 개인기를 발휘한 편재적 활동, 재물활동을 했을 때 큰 천을귀인의 버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한번 보죠. 이 사주는 언뜻 봐가지고는 충미충, 비겁들이 충미충 걸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천을귀인이야. 이거 뭐죠? 자, 이렇게 볼게요. 천을귀인 얘기를 하면은 꼭 저기 부정적인 말을 휘딱 던지는 그 분위기 깨는 엄브레 커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천을귀인이 공막 맞았는데 어떡하죠? 부터 천을귀인이 형충 맞으면 재수 없다는데요. 자, 공막 맞은 천을귀인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인어공주. 인어공주한테 천을귀인은 누구죠? 물에 빠진 왕자. 왕자가 어떤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죠? 물에 빠져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생쥐 모습으로 천을귀인이 나타났잖아. 그 천을귀인 구하면 공이 크죠. 멀쩡한 내가 왕자거든. 어디 그 정도 미모 가지고 나랑 사귀려고 이런 남자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형충된 천을귀인은 형충된 천을귀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형충됐으니까 배렸어. 공막 맞았으니까 배렸어. 이렇게 보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마시라. 자, 이 사주는 축술미 사명을 하고 있는데 축술미 사명이죠. 그 중에 두 개가 형충이죠.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요. 일단 토가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한의사를 하고 계세요. 축술미 사명을 내 평관으로 조종하고 있으니까 쌈질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 같죠. 쌈질하는 사람한테 니들 그러지 마, 니들 그러지 마, 너 이쪽으로 가고 너 저쪽으로. 꼭 축술미 난 곳에 진압군이 온 듯한 느낌이. 내가 뿌리로 전부 다 토들을 딱 쥐어잡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멋진 무인일주가 많은 비겁들을 만나 니들 다 꿇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의사인데 특이하게도 정신과 한의사세요. 전에 한번 사주 실전 사주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한의사십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형충 치는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생각을. 형충 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재라는 방향을 잡아서 탁 끌고 와버리는 사주입니다. 너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줄게. 자, 재성은 인성을 조절합니다. 재성은 인성을 조절해요. 재성은 인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그 멋진 말이 뭐가 있냐면은 의식혁명, 의식개혁, 생각 바꾸기. 사람들의 형충 때리는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 편재로. 근데 합으로 끌고 땡겨오니까 바꿔주면서 마음을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나 분쟁 난 사람들이 이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방향을 정해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화가 확 끌어당겨 온다. 그럼 이분은 보통 이런 경우가 목표감 제공, 현실적 판단 알려줄 수 있는 사주예요. 정인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대중적 인기를 누리실 수 있는 분이고 형충량 사회의 비겁들을 내가 평관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보고는 그 말에 순종을 한다. 이게 사회 지도자적인 사주죠. 마음을 뺏어오는 지도자. 마음을 바로잡으면서 근데 여기가 축토하고 미토가 천을귀인이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고객이 귀족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에 싸우는 사람들이 어설픈 사람들이 천을귀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럼 천을귀인들의 마음을 탁 뺏어오면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암흑의 왕자입니다. 암흑의 나라의 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흑의 체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형충 때리니 배렸다. 이런 단순무식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형충 때린 모습은 형충 때린 모습대로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천을귀인에 대해서 여러 행운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